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월간조선 10월호 2019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월간조선 배진영 부장께서 예. 월간조선의 대특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구글 지도에 들어가 보면 예.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번지로 나옵니다. 네. 이게 한박도에 한박도인데 예. 구글 네. 미국의 IT 회사인 구글 지도에 네. NLL 아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NLL 아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이 섬에 대해서 네. 우리 국방부가 예.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주간조선에서 처음 보도를 했는데요. 그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지적도나 이런 데에는 NLL 이남에 이제 우리 영토로 돼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제 행정착오다 그러면서 북한 땅에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토부가 지적을 관리하는데 행정착오라는 게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땅에 맞는데 이 그릴 적에 잘못 그렸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인가 본데.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늘 이제 저자세, 뭐 굴종, 비굴한 자세로 가는데 이게 우리 영토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 일단 우리 영토라고 우겨고 봐야 될 일인데 국토부나 다른 행정 우리 부처들은 예. 이게 우리 지적과 하에 들어와 있는 우리 땅이라고 영토라고 그러는데 국방부가 이걸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월간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셨더구만요. 예. 네. 그 주간조선 또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을 때만 해도 아쉬운 게 그 지적도 문제만 있었지 역사 여기에 실제로 이제 한박도를 무대로 한박도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기 김영광 뭐라고 불러야 되죠? 김영각 기자. 그래서 또 월간조선 편집장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데서 보도를 하더라도 제보는 월간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예.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딱 저는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조선일보 저희가 여기 밑에 예. 띄워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965년 10월 1일자 예.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부 97명이 납북된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잡혀갔느냐? 한박도 개펄소 조개잡이하다. 그러니까 한박도라는 거는 지금 뭐 국방부는 뭐 행정착오 어쩌고 그러는데 이제 인천 지역 여기 보면 부름도, 주문도, 송모도, 강화도, 그렇죠. 강화도 사람들이 크게 보면 이제 강화도 사람들이 조개잡이 하러 가던 썰물 그렇죠. 빠지면 조개잡이 하러 가던 그렇죠. 섬이었는데 이거를 역사적 연원도 모르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한박도는 뭐 무인도였던 건가 보죠? 해방 이후에? 섬 자체는 이제 무인도라고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서해 오도스라고 하는 섬들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서해안에 있는 여러 섬들이 6.25 중에는 그 반공 유격대들이 점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해도 지역을 근거로 둔 켈러부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 압록강 앞에 있는 섬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사실상 뭐 북한은 제해권이 없었으니까 유엔군의 그 제공권 제해권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 반공 유격 부대들이 활동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서해 오도서라고 하는 섬들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제일 북단에는 100명까지. 그러다 이제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그렇다고 뭐 압록강 코앞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북한테 내주면서 NLL을 근 거죠. 그리고 NLL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북방 한계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선이지 북 보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선은 아니었죠, 그게.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구글 지도를 보면 대연평도가 NLL에서 떨어진 거리나 한박도가 NLL에서 떨어진 거리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섬이 착오를 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근데 이 섬이 워낙 작은 섬이니까 그리고 6.25가 끝난 후에도 이제 과거에 켈로 부대나 이런 데 맥을 잇는 그 첩보 부대들이 해군 첩보 부대, 공군 첩보 부대 이런 그 부대들이 서해안에 여러 섬에 나가 있었습니다. 만나 보셨더구만요. 그 첩보 부대에서 근무했던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인호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해방 직후에 그 백의세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단체와 함께 해갖고 김일성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북한에서 감옥에도 갇혔다가 탈출해가지고
그런 유격 부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까가 행정 지명할 때 말도라고 읽어주셨지 네, 않습니까? 말돌이 산 97번 지대인데, 그러니까 말도에 속해 있는 작은 무인도가 한박도인 거죠. 그 말도에도 이제 공군 첩보부대가 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살짝 그 NLL 위쪽에 용매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휴전이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그 용매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 북파 공작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 공군 첩보부대가 관할을 했던 게 예. 이제 북파 우리 네. 이제 그렇죠. 간첩들 그렇죠. 북파 공작원이죠. 그렇죠. 공작원이 그러는데 이 보니까 여기 저 월간 조청 읽어봤더니 이게 네. 미국 그렇죠. 미군 미 공군 예. 6006 이글 부대와 함께 예. 작전을 했던 거구만요. 예. 그 나중에 이제 실미도 사건 같은 것도 나지만은 저쪽 섬들은 이제 공군 첩보부대가 많이 관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전협정으로 용매도는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용매도 대신에 이제 한박도를 갖다가 거점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락날락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북파 공작원들이 주로 저도 뭐 북파 공작원들 만나보고 그러면 저 DMZ 통해 가지고서 많이 예.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DMZ 통해서도 이제 뭐 올라갔지만은 이 공군 첩보부대 관할의 이 저 한박도로는 이제 소형 선박, 선박 이용해서 그런 북한 간첩이 들어오듯이 네. 우리도 그렇죠. 저 북한 그렇죠. 첩보 활동할 때는 그렇죠. 이 작은 섬에 숨어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 좀 귀환할 때는 그렇죠. 이제 신호해 가지고서 예. 이제 픽업해 가지고 그렇죠. 데리고 오고. 그래서 뭐 말도에다가 요 등대 비슷한 걸 만들어 갖고 그걸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한박도의 그 조개 채취 얘기는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이 걷다가 그 대합 쪽에 이런 것들에 종패라고 종패를 갖다 이제 많이 뿌려놨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다 보다 드나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해 연안의 어부들이 뭐 한 번 한 200명 이 정도씩 해가지고선 우리 그 첩보부대원들이나 해군의 업무를 받으면서 거기로 조개 채취하러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DMZ 때나 마찬가지겠죠. 민간인 예.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곳이고, 이제 뭐 북한 뭐 총 쏘면 뭐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는 곳이니까 예. 이제 하긴 했지만은 어부들이 일상적으로 가서 조개 예. 채취해오던 그런 땅이었다 예.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안 올 때는 저쪽에서 내려와 갖고 조개 채취토해 가고, 음.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우리 쪽에서도 저쪽으로 조개 채취하러 오는 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 납치하는 작전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시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년도에 그 뭐 인원이 거기 나와 있으면 한 200여 명 넘게 갔을 겁니다. 100몇십 명이 이렇게 가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무장한 북한군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이제 따발총을 사용하는데 따발총은 아시다시피 단거리용 경기관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M1 소총 장거리용 이 단발 소총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M1 소총으로 엄호를 하면서 한 100여 명은 뒤로 빼고 그다음에 이제 96명 사실은 106명이었다고 그러면 106명은 납북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3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았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뭐 중요한 분쟁 지역이었지만 북한이 뭐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 지역이네요. 보니까 65년도에는 또 그 북한이 네. 남한 침공을 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한박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AN2기가 날아오나 예. 뭐 감시하고 그 예. 대공 정찰 활동도 했다 그런 흔히 이제 지금도 나와 있네요. AN2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재 골격에다가 캔버스 천으로 날개를 한 거라서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 그래갖고 북한의 만능 침투기인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게 이제 넘어온다. 대량으로 그게 넘어오면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군 첩보부대원들이 들어가서 해봤더니 뭐 생각보다 비행기 대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대규모로다가 이륙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 해서 그런 보고를 한 게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그 증언하신 분 말씀으로는 마음 놓고 월남에 파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첩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남침 준비 이런 게 뭐 임박했다라는 첩보가 들어왔었는데 그걸 또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군요. 예. 그 들어가서도 뭐 그렇죠. 보고 이벤트가 얼마이다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65년에 이제 파견하는 그렇죠. 그런 게 됐다. 이게 지금 서해 5도가 우리 그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할 때 서해 5도 뭐 한박도도 그렇지만 말도 여기 뭐 대청도 소청도 뭐 이 섬들 중에 하나를 그 점령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서 뭐 하고 했는데 다행히 1953년 그 휴전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 게릴라를 통한 침투는 우리 이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도서 지역은 그래도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연평도 포격이 있었죠. 연평도 포격했죠.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도 이제 화약고고 그러면 공군 첩보부대가 철수하고 그래서 해병도로 넘어간 건 언제쯤인가요? 1960년대 중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박도에 그 주민 납치 사건이 나면서 그 이쪽을 갖다 이제 해병대한테 넘기고 공군 첩보부대들은 이제 더 이상 그쪽을 부대로 하는 그 활동은 안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좀 뒤로 빠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그 실미도 사건 같은 것도 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때 들어갔던 그 첩보부대원들은 당연히 우리 섬이고 우리가 관리했던 섬인데 그게 어쩌다가 북한 땅이 됐다는 거냐 그러고 이제 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 해병대한테 넘겨줬고 해병대는 이 공군 첩보부대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침투 작전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거기 뭐 말도에 부속되어 있는 한박도라는 무인도가 있나 보다 뭐 그런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아무도 거기를 뭐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럴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가. 그러네요. 저도 인천이 뭐 제2의 고향이라서 인천에 사는데 여기 지도 보시면은 실미도가 지금의 영종도 인천공항 그렇죠. 바로 아래예요. 맞습니다. 실미도 이제 무의도 뭐 여기 그렇죠. 다 합쳐져가지고 영종도 위로 올라가면 이제 장봉도 모도 신도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말도가 나오는 셈인데 그렇죠. 실미도에서 훈련했으면 그 실미도 영화에도 보면 막 밤에 이제 막 노젓는 거 나오는데 여기서 소형 목선 타고 가서 저기 저 한박도 인근에 가서는 이제 고무보트 타고 이제 가려고 했던 그런 거겠죠. 뭐. 그 60년대 초에 5.16 군사혁명 후에 이제 황태성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도 사실은 다 저쪽에 나가 있는 그 섬들을 갖다가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제 일선 첩보부대하고 북한 쪽 이제 또 해당하는 부대들 간에 그런 섬들에서 먼저 접촉이 있은 다음에 뭐 우리 쪽 황태성 사건. 예, 그 황태성 사건에 앞서서 남북한 밀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 나가 있는 우리 첩보부대들이 한 건데 북은 북대로 왜냐면 남쪽에서 쿠데타가 났으니까 이게 정말 반공 쿠데타냐 아니면 박정희가 남로당을 했으니까 공산 쿠데타냐 하는 걸 알고 싶었던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 군사 정권이 안정될 때까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쪽 용유도나 그런 섬들에서 이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그래갖고 다들 뭐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지만은 그게 이제 한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섬들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한박도 말도가 이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겠네요. 그런 것도 비슷할 겁니다. 가령 이제 실미도 부대가 버려진 것도 사실은 1.12 사태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키우다가 남북관계 개선되고 그러니까 이제 쟤들 쓸모없다 그래서 방치했다가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냉전 시대에 정말 뜨거운 첩보 전쟁의 현장이었는데 아니 근데 국방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지금 국방부가 이게 지금 국민들 지금 눈을 가리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니 가령 독도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일본 섬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행정착오다 독도는 일본 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켜온 역사가 있고 자기 공군 첩보부대와 해병대가 관할하고 지켰던 땅인데. 아 정말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또 공군 출신이네요. 이런.
그런데 이게 지금 한박도가 지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왔다고 지금 소리시로 외치고 뭐 뉴욕 가서 그런 얘기 하는 분인데 이게 지금 그 북한을 향해서 우리 인천공항이 우리 저 애청자님도 한번 구글 지도가 인천공항이 다 일로 북한 그 침투할 수 있는 이 루트이고 그리고 지금 뭐 서울이 여기 들어오면 인천이 바로 코앞인데 이런 전략적인 요충에 있는 한박도를 지금 다 버렸다는 게 국방부의 정말 스스로의 무장 해제이고 이거 지금이라도 그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디다 대고 행정착오로 지금 그게 북한 땅이라고 지금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지금? 그 2010년 이후에 북한에서는 저 서해 오도서 쪽에 전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왜 호버크래프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기 부양정. 그렇죠. 공기 부양정 이런 것들 대거 확보를 해가지고 그 아주 기습적으로다가 이제 우리 서해 오도를 갖다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인 요충 지역을 북한 땅이라고 내버리면 다른 데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하고 있겠어요? 참 큰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저 인천이 서울의 관문인데 이 인천을 지금 뻥 뚫려놓고서 저 이함대 지금 뭐 사령부 지금 저 경계는 잘하고 있는지 그 한박도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겠네. 북한 땅이니까 NLL 남쪽이긴 하지만 북한 땅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그 국회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으니 이함대는 한박도 근처 가면 안 되겠네요. 지금 북한 영토인데 참 이런 엉터리 좀 모순덩어리 이야기를 함부로 쏟아내는데 월간조선이 이번 10월호에서 저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흥미로운 기사들도 많으니까 애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